아, 거기에 함께라면 자나 처리 엔지니어 다나가가 아니라 NLP 콕입니다. 줄여서 다나코. NLP 콕이 구독자가 35명이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구독자 35명 기념 이벤트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GPT가 스스로 더 똑똑해지다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 for Common Sense Reasoning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GPT 같은 LLM의 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외식호기 다리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식호기 다리는 몇 개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외식호기가 다리가 두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외식호기 다리가 두 개일까요? 아니죠, 네 개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언어 모델은 이런 내용들을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틀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뭘 할루시네이션 현상, 아니면은 뭐 GPT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근데 언어 모델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모델은 단순히 앞에 컨텍스트를 보고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GPT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것을 저희는 오픈 QA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NLP에서 하나의 중요한 태스크 중의 한 개입니다. 사람처럼 모델의 질문을 이해하고 상식과 같은 지식들을 통해서 추론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픈 QA이고, 추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GPT가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추가 지식들을 넣어줘서 이런 거짓말 치는 현상, 아니면은 추론이 틀리는 현상들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이 논문 전에도 외부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 구글에 검색해 보기도 하고, 별도의 IR 모델, 정보 추출 모델을 통해서 외부 정보들을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 찾아가지고 유용한 정보들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앞에 방법들은 단점이 있죠. 사람이 직접 관련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넣어주거나 별도의 모델이나 이런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법을 사용한다면 직접 찾거나 검색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오픈 QA 태스크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의 이름은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입니다. 이 프롬프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논리지를 생성해야 되고요, 지식을 생성해야 되고, 생성된 지식을 통합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 이 논문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검색 엔진 아니면 뭐 IR 모델에 의존하지 말고 LLM 스스로에게 이 지식을 생성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성하게 하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식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그리고 휴먼 리튼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다음과 같이 문장에 알맞는 지식을 만들어 주세요, 인스트럭션. 그리고 5개의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5개의 예시는 사람이 최대한 그럴싸하게 지식을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퓨전 데몬스트레이션이고요. 여기 5개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생성하고 싶은 지식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외식고기가 다리가 4개 있다는 지식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넣어준 이유는, 제가 이제 GPT 그 에이다 001 모델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한글을 정말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위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성된 지식을 통합을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통합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LLM이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GPT를 잘 알아야 잘 쓸 수 있고 잘 알아야 잘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 타임이 끝났고요. 어떻게 이제 통합하는지 알려드리면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히 질문 밑에다가 지식을 프롬프팅에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해줘서 답변을 물어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웰시코기가 다리가 4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LLM이 직접 생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앞에 이런 지식 프롬프팅을 통해서 지식을 M개 생성할 수가 있겠죠. 지식을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겠죠.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인데, 지식을 N번 생성시켜서 나온 답의 맥스 값이 그 답에 대한 서포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웰시코기 다리는 몇 개입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지식 생성을 통해서 논리지를 3번 생성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논리지 첫 번째는 뭐 웰시코기 다리는 4개다, 영국의 강아지다, 뭐 다리는 짧다, 이렇게 3가지 지식이 있어요. 이걸 아까처럼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답이 뭐 1개다, 2개다, 4개다 이런 식으로 답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소프트맥스 값을 씌운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확률을 각각의 논리지에 대해서 모델에 뱉은 확률을 맥스한 값이 그 답에 대한 서포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가 가장 큰 4개가 이 답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내용 사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소프트맥스에서 확률 값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논리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을 이 답에 대한 서포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 서포트가 가장 높은 것 중에서 서포트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생성된 지식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리지를 안 넣어보기도 하고, 그냥 랜덤 문장을 논리지로 써보기도 하고, 그냥 컨텍스트에 관련된 문장을 뒤에 추가해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웰시코기 다리는 몇 개야 하고 논리지에다가 약간 이런 겁니다. 웰시코기는 보통 갈색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이 지식들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해가지고 넣어줘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넣어줬는데, 결국에는 저희 방법처럼, 여기 소개한 방법처럼 제너레이티드 논리지 프롬프팅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실제로 이 값은 거의 검색해가지고 관련 지식을 넣어주는 거에 준하는 점수였다. 거의 검색해가지고 거의 정답 알려주는 거에도 준하는 만큼의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GPT-3에서는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성된 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었더니 거의 14에서 20% 가까이 성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보여줘야 되냐? 20개까지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20개 이상 만들게 되면, 지금 50개를 만든 건데 20개 이상 만들게 되면은 성능이 오히려 노이즈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20개까지만 쓰면 된다, 너무 많이 생성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프롬프팅에다가 단순히 질문 밑에다가 이 지식 한 줄 추가해 주는 게 그게 정말 효과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방법 3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외부의 모델을 써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뭐 확률 값을 막 곱해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그냥 프롬프트 밑에 지식을 한 줄 추가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더라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드 놀리지 프롬프팅은 작은 모델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모델의 크기 사이즈인데요, 크면 클수록 이 텀이 작죠. 근데 작은 모델일수록 이 제너레이티드 놀리지를 써주면은 성능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대신에 작은 모델일수록 효과가 좋지만 이 놀리지 제너레이트를 하는 지식 생성을 하는 모델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놀리지 생성은 큰 걸로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 추론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모델을 쓰더라도 괜찮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놀리지를 정말 알맞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논리지를 생성하는 데에서 사람이 직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본 결과 실제로 얘네가 생성해낸 지식들이 상당히 헬프풀하더라. 정말 도움이 되더라. 대신에 얘네가 잘못 예측한 틀린 답에 대해서는 이 만들어낸 지식이 오히려 함풀하더라. 아니면 뭐 어떤 효과도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생성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 얘네가 실제로 그리고 올바른 지식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셀렉티드 놀리지가 뭐냐면, 여러 개의 놀리지를 만든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가장 그 확률값이 높은 것에 대한 지식과 아닌 것들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 당연히 확률값이 높은 지식들이 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얘네가 지식을 잘 만들어내고 걔네가 만들어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GPT 같은 LLM이 외부의 도움 없이, 사람의 도움 없이, 혹은 외부의 모델 도움 없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냥 LLM 스스로 하나에 대해서 그냥 여러 번 질문을 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NLP 곡입니다.